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 큰아이 때문에 제가 배꼽 빠지게 웃었던 적이 있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글을 써봅니다. 저는 이날 생각만 하면 시어머니에게 아주 통쾌한 느낌이 들어 시원한데요. 혹시나 친할머니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상해하실 분도 계시겠네요. 모든 친할머니 분들이 저희 시어머니 같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죠. 세상에 좋은 어르신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모든 시어머니를 싸잡아 매도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들 둘이 있는 전업맘입니다. 큰아이는 이번에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갔고 작은아이는 아직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원래 저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너무 일찍 하교하는 바람에 오후 내내 학원만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덜 버는 제가 퇴직을 하고 애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저를 엄청 닮았어요. 주변 보면 첫딸은 아빠를 닮고 맏아들은 엄마를 많이들 닮더라고요. 그 공식은 저희 집에서도 비껴나지 않았는지 첫아들이 제 판박이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냥 제 남자 버전이 큰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닮았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쌍꺼풀 있는 큰 눈에 입도 시원하게 가로로 긴 서구형 얼굴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그런 저를 굉장히 닮았는데 남자아이라 그런지 저보다 인물이 훤하더군요. 작은 아이는 지 아빠를 아주 빼다 닮았어요. 저희 남편은 눈은 좀 작지만 코가 아주 오똑하고 꽃미남 스타일이긴 합니다. 제 눈엔 두 아들 다 잘생기고 귀엽지만 큰아들은 약간 남방계고 작은 아들은 좀 북방계 스타일입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려나요? 큰아들이 좀 더 부리부리하다고 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눈이 어쩜 이렇게 크고 쌍꺼풀이 짙어? 나중에 탤런트 해야겠네. 원빈 장동건 뺨치게 잘생겼어.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칭찬하곤 했죠. 제가 낳은 내 보물들인데 굳이 외모 비교를 하고 싶진 않지만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큰아들이 잘생기긴 했습니다. 저 닮아서 그렇단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니까요. 뱃속에서 어떻게 잘 빚어져서 나온 건지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아들이 저랑 너무 닮았다면서 싫은 티를 막 내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 엄마랑 똑같아? 우리 아들 씨가 맞긴 맞아. 엄마 씨가 너무 드센 거 아니야? 혹여나 아빠가 달라도 지 엄마 똑같이 나오니 친정 확인할 필요도 없겠네. 산후조리원에서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망언을 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인 새댁이고 첫 아이 막 낳은 상황인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이 말을 저희 친정 부모님도 들으셨습니다. 그 말 듣고 친정엄마가 애써 화를 참으시며 사부인, 여기 산후조리원인데 농담이 좀 심하시네요. 무슨 애 아빠가 다른 애만의 말을 올리시는지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아니 그냥 그렇단 얘기죠. 사부인은 좋으시겠어요? 손자가 따님을 아주 빼다 닮았잖아요. 저도 아들 가진 입장에서 내 아들 닮은 손주놈 좀 보고 싶었는데 이러시더군요. 남편은 민망해하면서 누굴 닮든지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생기든 엄마 초손주인 건 기정사실인데요. 그리고 내가 찾아보니까 지금 얼굴은 다 바뀐다더라. 나중에 나를 더 닮을 수도 있고. 라고 애써 시어머니 입을 막으려 노력하긴 했지만 그날 기분 상했던 건 잊혀지지가 않네요. 첫 친손주라 길에 만빵이셨던 건 이해하지만 솔직히 대놓고 그렇게 어머님 아들 닮길 바랐다면서 서운함을 내비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그러시니 그날 이후로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사실 결혼 준비 과정이랑 상견례에서도 크고 작은 일로 갑질하려던 시어머님이시라 딱히 양가간 어르신들이 사이가 좋지도 않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제 첫 아이를 대면하면서 있었던 일이었고요. 남편 말이 무색하게도 저희 첫 아들은 크면 클수록 저랑 더 닮아갔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했듯이 다행스럽게도 저보다 훨씬 인물이 좋게 커갔고요. 큰애들 데리고 시댁 친척분들이라도 벨라치면 아주 슈퍼스타 난 듯 난리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며 저희 아들을 아주 물고 빨고 예뻐해 주셨죠. 특히 줄줄이 손녀딸만 있는 큰댁에서 저희 큰아들을 엄청 좋아하고 부러워하셨습니다. 동서 너무 좋겠다. 첫손주가 어쩜 이리 잘생겼어? 며느리 닮아서 아주 잘생겼네. 큰어머님이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하시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화를 버럭 내시면서 그러면 저희 아들 닮았으면 잘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 인물이 훤하지도 않아요. 눈만 크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훤칠하다고. 입을 쭉 내밀고 저희 큰아들 험담을 대놓고 하더군요. 그 말에 그 자리에 계셨던 모든 어르신분들이 하나같이 혀를 끌끌 차시며 저거 지 아들 안 닮고 며느리 쏙 빼닮아 나왔다고 질투하는 거네. 이봐 심보를 좋게 먹어야지. 그런 마음을 먹어서야 되겠어? 누굴 닮든 소중한 첫손주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무안을 주시자 시어머니도 얼굴이 빨개지시며 그냥 하는 소리라며 얼머무리셨어요. 그냥 하는 소리라기엔 어머님은 평소에도 큰아들이 저를 너무 닮아서 징그럽네 어쩌네 하시며 듣기 불쾌한 말씀을 노골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라 솔직히 큰아들을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리기도 싫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내 애 이뻐하는 사람한테 가고 싶죠. 저희 친정은 큰아들 정말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연중에 시댁 가는 게 꺼려지기 시작했고 영상통화도 친정에 2번 걸면 시댁에 1번 거는 정도? 시어머니한테 서운하다고 해서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시댁 안 가고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큰아들을 미워한다기보다는 시어머니가 저를 원래 안 좋아하셨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괜히 미움받는 큰아들에게 미안했어요. 제 마음을 이해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시어머님은 큰아들을 보시면서도 대면 제대로 한번 안아주지도 않으셨고 용돈이요? 거의 안 주셨습니다. 뭐 당연히 조부모한테 용돈 받아야 한다는 주의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주변 보면 생일 때나 어린이날 때 장난감 사라고 10만원, 20만원 정도는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거 일체 없으셨습니다. 그나마 시아버님만 제 계좌로 보내주셨고 그나마도 몰래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얘기하지 마시라면서요. 돈 관리를 시어머니가 하시거든요. 시댁에서 같이 밥을 먹어도 저희 시어머니는 제 큰아들 봐주시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밥 한 번 떠다 입에 넣어주신 적 없으시고 저희 와 있는데도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며 홀랑 집을 비우시곤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랑 내내 이틀 있다가 시어머니 미처 못 보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노골적으로 저랑 제 큰아들이 싫다는 표현 아닌가요? 저도 너무 불편하고 싫었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어서 큰 잡음 안 내고 넘어갔어요. 남편이 먼저 불편하면 시댁 가지 말자고 저를 배려해 주는데 거기다 대고 응, 안 갈래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에 고마워서 마음이 풀렸죠. 그리고 남편도 꾸준히 본인 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저랑 제 큰아들은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자주 화내곤 했습니다. 그게 통해서 시어머니가 변하셨으면 제가 서운할 일도 없었겠지만요. 그러던 와중 큰아이가 4살 될 무렵 작은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별 관심도 안 두셨고 산후조리원도 안 오셨는데 남편이 보낸 아이 사진 한 장을 보고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생아실에 종일 붙어서는 너무 예쁘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시는 겁니다. 네, 남편이 보낸 사진에서 작은아이는 제가 봐도 남편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거 보고 어머님이 한눈에 반하셔서 그렇게 큰아들 때랑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셨던 거죠. 서운하거나 기분 나쁘다는 감정보다는
솔직히 황당하고 우습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만큼 어른이 되면 저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노골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하다 느껴지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거 보시고는 뒤로 혀를 끌끌 차며 욕하셨어요. 무슨 할머니가 저렇게 경솔하냐고. 작은 애가 자기 아들 닮았다고 저렇게 티나게 편애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경악하셨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의미 있는 첫손주는 바로 제 작은 아들이 된 겁니다. 아들들 데리고 시댁에 가면 큰아들은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눈길도 안 주고 작은 아들만 어화동동 품에서 내려놓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큰아들 때는 입에 밥 한 번 넣어주신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이유식도 손수 만들어서 먹여주시고 기저귀도 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편하게 자라면서 작은 아들은 어머님 당신이 데리고 자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심지어 둘째 봐줄 테니 시댁에 놓고 가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주말에만 와서 둘째 보고 가라며. 둘째가 눈에 너무 밟혀서 못 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한테 불만을 표출했죠. 엄마, 차별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큰아들이 이제 말귀 슬슬 다 알아들어. 상처받는다고. 엄마 그렇게 대놓고 작은 애만 예뻐하실 거면 나 이제 엄마 아빠 보러 안 와. 저도 참다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 큰애 엄마이기도 해요. 저희 아들이 시무룩하게 있는 거 보면 너무 맘 아파요. 계속 이렇게 하실 거면 아이 아빠 말대로 시댁 오는 거 좀 고려해볼게요. 어머님은 남편 말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제가 한 소리 하자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라고? 네 큰아들 편드느라 시애미한테 지적질 하는 거냐? 왜? 네 큰아들이 너 닮아서 그래? 그래서 너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냐? 아니, 작은 애가 더 어리니까 손이 가고 눈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감싸고 돌 게 아니라 네 큰아들한테 양보시키는 걸 가르쳐야 하는 법이다. 어머님, 큰애도 아이예요. 이제 4살이라고요. 그리고 제 큰아들이 아니라 어머님 큰손주요. 제가 단호하게 한마디 하자 어머님이 민망한 듯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곧 죽어도 작은 애는 품에서 내려놓지 않으셨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저랑 남편은 시댁에 명절 때 빼고는 자주 가지 않기로 얘기됐고 시어머님은 저희 작은 아들이랑 생이별 하는 것 마냥 슬퍼하시며 억울해 하시더군요.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던 큰아들 입에서 나온 말에 저희 부부가 너무 속상해했기 때문이에요. 엄마, 할머니는 왜 이준이만 좋아해? 나도 할머니 손 잡고 싶은데. 라고 하더군요. 언젠가 시댁 앞들을 산책하는데 첫째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어머님이 작은 애 안는데 방해된다며 큰애 손을 뿌리치셨어요. 제가 먼 발치에서 보고 불이 났게 큰애에게 다가가 위로해줬는데 큰애가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더니 그 얘기를 하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차별이 소화가 되지 않았고 그 앞에선 눈물을 꾹꾹 참았던 거죠. 혹시라도 더 미움 받을까 봐요. 겨우 4살짜리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큰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용서가 되지 않았고 너무 화가 났기에 당분간 찾아뵙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작은 애 못 보니 그저 애가 탈 노릇이었죠. 큰아이의 상처는 다행히 저희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무한한 사랑으로 잘 채워졌습니다. 큰애 작은애 차별 않고 둘 다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무엇이든 내주려 하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아이들도 너무나도 따랐죠. 외할머니 너무 좋다며 저희 집에 안 가려고도 했고요. 큰애는 자기가 외할머니 아들하고 싶다며 순수한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시어머니가 어린이날에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30만 원 보냈으니 애들 옷 사입히고 장난감 좀 사주러 하시더군요. 그리고 오래 생각했는데 본인이 경솔한 게 맞다고 인정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면서 이번에 시댁 오면 제 큰아들 꼭 안아주며 사과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카톡 보니 저도 마음이 풀리더군요. 그래서 몇 주 뒤에 시댁에 갔습니다. 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님이었어요. 그동안 반성 아닌 반성을 하셨다길래
어머님의 달라진 태도를 기대했습니다. 저희 가자마자 시어머님은 버선발로 나오시며 아이고 우리 손주 하시며 달려 나오시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큰애는 보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카시트에 있는 작은 애만 연신 끌어안고 눈물까지 글썽이시는 겁니다. 그거 보고 너무 실망했고 역시 안 변하시는구나 싶어서 시댁에 온 걸 후회했어요. 남편이 눈치를 들이더군요. 엄마, 이제 안 그러신다고 해서 왔더니 뭐야. 여전히 이준이만 좋아하시잖아.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대놓고 그렇게 티내시는 거 마지막으로 봐드린다고. 사람 마음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알지만 엄마 할머니잖아. 상처받을 첫째 민준이 생각도 좀 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그러시는 거 첫째한테만 상처인 게 아니라 우리 부부한테 다 상처야.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차차 하시면서 그제야 민준이에게 반갑게 웃으시며 인사를 하시더군요. 친할머니가 그렇게 본인을 예뻐하듯 봐주시는 거 처음 보는 큰아들이라 얼떨떨해 하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어느새 아들은 5살이 되었고 이제는 많은 걸 아는 나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랜만에 만난 시어른 분들과 북적북적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원래 좀 당돌한 편인데 그날도 시어른 분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대놓고 작은 애만 예뻐하는 거 그만하신다고 했지? 그 약속 꼭 지켜야 돼? 엄마가 안 그런다고 해서 나 와이프랑 집에 온 거니까. 하길래 어머님이 얼굴이 새빨개지시며 아이 내가 언제 대놓고 작은 애만 이뻐했니? 너도 참 하셨고 시어른 분들이 시어머니를 나무라며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큰애 말귀 알아들으니까 이제 대놓고 티내지 말라고 한 소리 하시더군요. 그 와중에 당숙 아주머님은 시어머니 편을 드시며 난 이해해. 아무래도 내 새끼 닮은 작은 새끼가 좋지. 이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은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마냥 얼굴이 환해지셨고요. 아무튼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나아지신 시어머니였습니다. 큰애 손도 많이 잡아주시고 밥도 먹여주시며 잘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눈길은 여전히 저희 작은애한테 가 있는 게 코미디였습니다. 그래도 노력하시는 게 어디냐 싶었고 그렇게 2박 3일 있다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애들 재우고 어른들끼리 밤에 한잔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거나하게 취하셔선 이러시는 겁니다. 저번에 어린이날 때 준 돈으로 뭐 샀냐? 오늘 입고 온 옷이 새 거던데 그걸로 산 거야? 아, 네. 이준이 꽃가옷하고 장난감이랑요. 민준이 전집 하나 샀어요. 요즘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전집? 얼마짜린데? 요새 전집 다 비슷하죠. 민준이는 현금가라 할인받아 22만 원 정도요. 30만 원 중고해서 민준이한테 22만 원이나 썼다고?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또? 제가 놀라며 묻자 시어머니가 입방정 떨었다는 듯 본인 입을 여러 번 치시더니 그냥 농담이라 하시며 자리를 뜨시더군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 주지 않으시던 손주 용돈이라 저희도 놀랐는데 알고 보니 이준이 저희 작은아들한테 더 쓰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거였나 봐요. 진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밤을 보내고 다음 날이 되자 아이들이 일어났고 시어머님과 저는 아침 준비를 하며 분주히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둘째가 부엌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이 미나리 손질하시다가 저희 둘째 보고 환하게 웃으시며 어이구 우리 이준이 할머니 보러 부엌에 왔어요. 오구 오구 하시며 안아 드시더라고요. 그때 첫째 민준이도 저 찾는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배고프다고 냉장고를 열려고 낑낑거리길래 제가 다가갔는데 저보다 더 빨리 시어머님께서 왜? 뭐 먹으려고? 부엌 위험하니까 당장 나가 하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억울하다는 듯 동생은 부엌에 와도 안 혼나는데 자긴 왜 혼내냐며 울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농담이랍시고 하는 말이 이준이는 와도 돼. 부엌은 이쁜 애들만 오는 거야. 이러시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머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그냥 농담이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부엌에서 당장 나가고 싶었는데 당장 애들 먹일 것도 만들고 있었고 시어른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일단 참았습니다.
그렇게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아침 준비를 했고 거실에서 온 식구가 먹을 수 있게 상차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성했던 건 눈꽃만큼도 기억이 안 나시는지 원래대로 돌아가 둘째한테만 눈맞춤을 하고 연신 웃으시며 이유식을 먹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첫째에게 미리 언지를 해두고 시댁에 왔습니다. 민준아, 동생이 많이 어려서 할머니가 동생을 더 봐주실지도 몰라. 너무 속상해할 것 없어. 그리고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법도 달라. 할머니가 혹시 민준이를 속상하게 하는 말이랑 행동을 하시더라도 너무 마음에 담지 마. 민준이는 소중한 존재니까. 알겠지?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와서 그런지 큰아들은 시어머니의 동생 편애에 큰 타격이 없는 듯 잘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둘째 이유식을 먹이다가 이러시더군요. 이준이는 엄청 잘 받아먹네. 이쁜 애가 이쁜 짓만 해 아주. 그래서 제가 첫째 편을 든답시고 잘 먹기로는 우리 민준이가 더 잘 먹었죠. 지금도 보세요. 혼자 야무지게 앉아서 잘 먹잖아요. 그렇긴 하지. 엄마, 근데 할머니는 이준이가 더 이쁜가 봐. 그래도 속상해하지 않을 거야. 이러는 첫째 말에 밥상에 있던 어른들 모두 한순간에 얼음이 되었고 시어머니가 크게 당황하시더군요. 아니 민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는 너희 둘 다 모두 사랑하지. 그런데 저는 아까 부엌에 못 들어갔잖아요. 부엌은 이쁜 애들만 가는 거라면서요. 이준이는 이쁘니까 부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러길래 남편 포함 어르신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길래 제가 아까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는 두 아이들 중 둘째만 안 아울리고 첫째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면서 화내셨다고요. 그 말에 남편이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 왜 또 차별했냐고 뭐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입도 못 대시며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큰아들이 한 말에 모두들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외할머니가 더 좋거든요. 라고 순수한 얼굴로 한마디 하더니 소세지를 집어먹는 첫째의 모습에 저는 놀라면서도 웃음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시어머니만 당황해 하시며 사람들 따라 웃는 듯 하며 민망해 하셨고 이내 어르신들이 첫째 아이가 똑똑하다며 벌써 세상의 이치를 통달했다고 칭찬하는 분위기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진 채 아무 말씀 못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 마음이 맘대로 되진 않는 거죠.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저희 아이도 저 사랑해주는 외할머니가 더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깔깔 웃으며 아침을 먹었고 시어머님은 부끄러운 듯 그날 하루 내내 별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전 속이 아주 시원하더군요. 시어머님은 그날 이후 정말 대놓고 차별하며 저희 둘째만 예뻐하는 버릇을 고치셨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시어머니가 또 조금이라도 차별한다 싶으면 저희 큰애가 우리 외할머니는 민준이도 똑같이 사랑해주는데 하며 벙찐 소리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순수한 정답에 부끄러움을 느낀 시어머니는 결국 두 손 두 발 드신 거예요. 그렇게 큰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반장도 하며 리더십을 보이더니 똑부러지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애는 자주 아파서 마음이 쓰이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유치원 잘 다니고 있고요. 시어머님은 안 그래도 예쁜 둘째가 자주 아프기에 많이 맘 아파하셨지만 그래도 첫째도 예쁜 말 하면서 할머니를 잘 따르니 이제 거의 차별 없이 저희 아이들을 대해주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니 저 닮은 큰애도 마음에 안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부부관계란 원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머님 마음이 잘 이해가 가진 않지만 그래도 그러려니 하며 지난 날을 이해해드리려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큰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 긍정적으로 잘 풀어내는 힘을 갖고 있는 덕분이랍니다. 아무튼 지금은 다들 잘 지내니 다행이에요. 서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가족 간 화목할 수 있도록 긴장 늦추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